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9월 18일 미국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했습니다. 향년 87세. 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추도 분위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긴즈버그 대법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분의 얘기가 그야말로 미국 진보, 미국 리버럴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법대를 나오는 게 그렇게 흔치 않던 시절에, 법대를 나오더라도 변호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던 시절에 그야말로 그 유리천정들, 그러니까 여성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는 그 사회적인 어떤 제약들, 이런 걸 뚫고 93년에 미국 연방 대법관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인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얘기 많이 나오죠.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젠더라는 관점에서 특히 이제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문제들, 또 어떤 종교적인 차별이라든지 인종적인 차별, 이런 거를 거부하는 판결들을 많이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미국 리버럴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국 리버럴들은 굉장히 긴즈버그 대법관을 존경해가지고 그에 대한 영화도 만들고 그랬었는데요. 반면에 보수는 굉장히 싫어했었죠. 이게 근래에 이제 3번인가 4번 암투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나는 죽지 않겠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관이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만두면 혹은 자기가 죽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적인 인사를 갖다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라도 나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리버럴들이 박수를 보내고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그때도 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어떤 동성 간의 결혼을 갖다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동성 결혼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동성간이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기도 하고 트랜스젠더를 만나서 격려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의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빚었다고 그러네요. 이게 법조라든지 그쪽에 있는 분들은 좀 아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마 조금 과도한 그 의전을 갖다 요구했던 게 아닌가 그런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긴즈버그를 갖다가 안 만나줬느냐. 또 어젠가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던 대법원에서 긴즈버그를 갖다 홀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걸 갖다 방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긴즈버그 대법관은 소위 우리법연구회 계통 사람들, 지금 대법원을 잡고 있는 소위 그 진보라고 하는 패거리들이죠.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가지고, 당시 한국 기독교계에서 반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금 이제 미국 진보 리버럴의 상징으로서 지금 국가적인 애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긴즈버그가 그렇게 리버럴의 입장에서만 판결한 건 아니었다. 예컨대 이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차별받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긴즈버그 대법관의 행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헌법에서 대법관을 종신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의회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갖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몇 번 바뀌건 의회 회기가 몇 번 바뀌건 간에 어떤 독립된 입장에서 당신의 소신껏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판결해라.
그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종신으로 한 거지. 네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누려라. 네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네 생각대로 네 당파적 입장에 따라서 판결해라.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대법관이 됐건 장관이 됐건 군인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직무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긴즈버그 대법관은 일종의 미국 리버럴들의 어떤 아집, 집착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인물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제 거기에 좀 부하 내동해가지고 긴즈버그 대법관을 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다른 그 주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긴즈버그하고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대법관이 된 분입니다.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분을 갖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고 그 당시 미국 상원에서는 표결에 불참했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을 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분도 그 스탠포드 대학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그걸 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와도 변호사를 써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변호사 생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애리조나주의 검찰차장도 하고 또 애리조나주 상원의원도 하고 애리조나주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하다가 레이건에 의해서 대법관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다 근무한 적이 있는 분인데 뭐 미국 대통령들이 좀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서 보수적인 대통령은 보수적인 사람을 임명을 하니까 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도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보수 일변도의 판결을 하진 않았어요. 예컨대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낙태 문제인데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오코너 대법관은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 오코너 대법관은 어떤 그 튀는 판결 또 어떤 앞장서서 기존의 해석을 바꾸거나 이러는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미국 대법원 내에서 진보와 보수가 충돌을 할 적에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추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법의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늘 그거를 고민했던 분이고요. 그 때문에 이제 뭐 화려하고 각광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법관으로서의 본분에는 충실했던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2005년에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내년부터 나 대법관 안 하겠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남편이 존 오코너라는 분인데 그분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서 나는 대법관 그만둔다. 그 참 그 가슴이 따뜻해지는 얘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이제 결국은 모든 기억을 잃고 요양원으로 갔는데 이 요양원에 간 남편이 거기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그 할머니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부인도 있고 대법관 자리까지 그만두고 자기를 갖다 지극정성으로 간병했던 부인도 있고 자녀도 셋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나고 사랑에 빠졌다. 근데 이때 오코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쿨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렇게라도 해서 행복해하고 기력을 되찾으니까 참 좋다. 참 좋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한테 알츠하이머의 어떤 그 문제를 갖다 알리는 그런 일종의 시민운동도 시작을 했고요. 방송에서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다가 자신과 자기 남편의 사례를 갖다 보도하는 것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오코너는 그 미국의 명문 대학인 그 윌리엄 앤 메리대 학장도 지내고, 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민간인이 받는 최고의 훈장인 자유메달도 받고, 또 이제 아이시빅스라고 하는 시민들한테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뭔지 그 가치를 가리키는 아이시빅스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법원에다가 한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일종의 성명서를 갖다 법원에 보내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나중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난 친제들하고 계속 살겠지만은 이게 정말 나한테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지 모르겠다. 이 치매가 나의 삶의 마지막 단계를 갖다가 시험에 들게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축복받은 내 삶에 대한 감사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끌던 아이시빅스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그 단체를 이끌 때가 됐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 활동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게 되자 이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오코너 대법관은 거탁과 같은 인물이었다. 여성은 물론 법 앞에 평등한 모든 이들의 모범이었다. 그러면서 비록 공적 생활에서 은퇴하기로 했지만은 어떤 병세도 그가 많은 이들을 위해 제공했던 영광과 열정을 앗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사람이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긴즈버그 대법관처럼 리버럴의 입장에서 리버럴의 진지를 고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뭐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겠고, 또 뭐 오코너 대법관처럼 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제가 보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코너 대법관의 삶에서 좀 더 인간적인 냄새, 인간의 향기, 그리고 어떤 보수의 품격과 인격, 이런 것들을 갖다 느끼게 되네요. 뭐 지금 우리나라 보면 참 대법원, 법원, 판사 참 여러 가지로 이게 법원인가, 이게 판사인가, 또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법을 갖다 우습게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나, 법에 대해서 뭐를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면서 하여튼 대법관들이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미국의 경우가 좀 부럽네요. 감사합니다.